기본적으로 이제 파이토치 프레임워크는 보시면 이름도 이제 파이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하고 조금 친화적으로 되어 있는 언어고, 뭐 올해 가을에 이제 케라스와 조금 통합된다는 이야기가 좀 있고요. 뭐 동적 그래산 크래프트 같은 거 그리기가 좀 편하고 조금 더 직관적이다.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데이터 분석과 전형에서는 파이토치 프레임워크도 종종 사용하는 것도 허가가 되기 때문에 뭐 이제 텐서플로우를 하든지 파이토치 프레임워크 사용하든지 이제 본인이 조금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파이토치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최신 나온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이제 보통 보면은 파이토치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임포트 토치라는 거를 우리가 임포트해요. 처음에는 우리 CPU로 그냥 시작을 할게요. 뒤에 GPU로 바꾸는 코드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CPU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치에 뉴럴 네트워크를 가져오고요. 이제 여기에 펑셔널은 알리아스 F로 가져오고 옵티마이저는 사용을 하고 파이토치에서도 내장 데이터셋이 있겠죠. 데이터셋이 있고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는 데이터 로더가 따로 제공됩니다. 약간 다른 부분이 좀 존재하죠. 그다음에 토치 비전은 이제 파이토치에서 컴퓨터 비전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치 비전이라고 부르고 여기 마찬가지로 토치 비전 데이터셋 그 다음에 트랜스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데이터셋 전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넌파이랑 네플랄리브 그 다음에 조금 세련된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시본까지 임포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는 이제 참고하실 데이터 셋들인데, 이제 좀 이따가 사이파 10을 해볼 거긴 합니다. 사이파 10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일단 지금은 엠리스트 데이터 셋을 우리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전처리를 수행을 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의 데이터를 넣기 전에 인공지능 전처리를 하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트랜스폼이라는 함수를 수행하게 되는데 트랜스폼의 컴포즈를 사용을 해서 텐서로 보내주고요. 우리 지금 엠리스 데이터셋이에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정규화를 0.5로 이렇게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평균을 0.5로 하고 표준 편차도 0.5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평균 0, 표준 편차 1로 정평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평균을 0.5로 하고 표준 편차도 0.5로 정규화를 시켜줬어요. 네, 출력을 해보면 컴포즈는 텐서의 형태이고 노멀라이즈는 어떻게 되어 있냐 0.5, 0.5 표준 편차도 0.5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모든 데이터셋을 이제 조금 표준화해서 평균을 0으로 하고 표준 편차를 1로 하는 게 보편적이지만 특정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규화를 하는 것도 성능이 더 나아지더라. 약간 이런 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좀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게 성능이 더 잘 나오는지 그런 거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픽셀 데이터들이 어쨌든 정규화를 하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로 다 바뀌었겠죠. 원래는 0에서 255였는데요. 데이터셋 일단 로드를 해야 되니까요. 로드, 트레인셋, 테스트셋 나눠주고요. 토치 비전의 데이터셋. 토치 비전은 이제 컴퓨터 비전 관련된 거가 들어있던 엠리스트도 우리 숫자 손글씨 데이터셋이니까 이미지잖아요. 걔도 이제 토치 비전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거고 루트는 이제 여기 경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경로. 여기에 데이터라는 곳을 만들어서 여기로 불러오겠다라는 게 되겠죠. 근데 지금 없잖아요. 없으니까 여기 다운로드 옵션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없으면 다운로드를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트레인 셋이니까 트레인을 true로 주고 밑에는 테스트니까 트레인 옵션을 false로 주면 되겠죠. 얘도 데이터 없으니까 true로 주고 트랜스폼은 위에 적용한 트랜스폼을 해서 데이터 로드를 하면서 트랜스폼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처리가 좀 깔끔해지는 어떤 문법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러오시게 되면은 트레이스셋과 테스트셋이 로드가 되면서 전처리를 수행해서 이 폴더에 존재하게 되겠죠. 여기 데이터라는 폴더가 만들어졌고요. 이 안에 엠리스라는 안에 데이터가 받아지겠죠. 상당히 빨리 받아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데이터셋이 6만 장이잖아요. 네. 뭐가 페일이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실행을 해보죠. 요거는 간단히 CPU와 운영체제, 운영체제 정보 보는 거고, CPU 정보, 메모리 정보를 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배치 사이즈에 설정하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구글 콜앱은 이제 우분투로 되어 있고, 여기 버전은 20.04. 정확한 버전은 우분투 20.04.3 LTS 버전으로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CPU는 2.2GHz짜리 코어스만 보면 되겠죠. 코어스. 지금 6개로 나와 있네요. 메모리는 메가 킬로바이트니까 메가 기가니까 한 13기가 정도. 엄밀히 얘기하면 12기가 정도 되겠죠. 1024니까 그 정도가 지금 우리가 할당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여기에 이제 워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에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이제 보통은 조금 마이너하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높아도 하드웨어 스펙이 따라오지 못하면은 적용이 안 되니까, 그 코어스에 맞게, 보통 코어스에 맞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그거를 계산하는 약간 경량화된 공식들인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셋을 다운로드를 받은 거니까요. 여기서는 아까 데이터 로더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로더에서 데이터 로더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트레이셋 집어넣어주고 배치 사이즈, 그다음에 셔플. 왜냐면 이제 과적하게 되면 안 되니까 데이터를 좀 섞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코어스에 맞게 워커를 지원해줍니다. 배치 사이즈 128. 다른 부분은 이거밖에 없겠죠, 지금. 트레인 로더랑 테스트 로더. 그리고 항상 개수를 쓰시는 건 좋아요. 테스트. 6만 개, 10,000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미지 라벨을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이미지 라벨을 하고 넥스트와 이스터 함수로 TNN 로더를 할당하게 되면 이미지와 라벨이 알맞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6만 개에 대한 이미지의 값,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안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넥스트랑 이터 함수는 우리가 같이 써야 된다고 파이썬 시간에 배웠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수행하게 되면은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하면은 뭐 적용이 안 되죠. 적용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이미지 쉐입이랑 라벨 쉐입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뭔가요, 그러면? 배치 사이즈죠? 배치 사이즈, 채널 정보, 그 다음에 하이트, 위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은 지금 쉐이프 이렇게 나왔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데이터는 2차원 데이터고, 왜냐면 여기가 지금 1로 나와 있기 때문에 3차원으로 보긴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흑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배치, 채널, 높이, 넓이가 되겠다. 여기 보면 토치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좀 보기 위해서 여기서는 IMShow라는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아까 정교화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픽셀 값이 0에서 255로 되어 있는 정교화가 되어 있으니까 걔를 일단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해제를 시켜주면 원래 값으로 이렇게 0에서 255로 각 픽셀 값이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numPy로 지금 보냈어요. numPy로.
넘파이 같은 거는 구성이 이렇게 돼 있죠. HWC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순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볼 사이즈를 지정해 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즈를 해주죠. 너 데이터. 넘파이로 보낸 걸 돼 있는데 얘를 지금 120으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지금 넘파이 데이터로 바꿔줘야지 이제 다시 정상적인 이미지로 돼서 출력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 이 구조로 바꾸는 거죠, 지금 순서를. 왜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0, 여기에 이거 빼고 0, 1, 2니까 1, 2, 0으로 순서를 바꿔준다는 겁니다. 왜냐면 넘파이는 채널 정보가 제일 마지막에 오니까요. 그래서 바꿔서 쇼를 해주는 부분을 정의를 해주고요. 그럼 이미지를 보는 함수가 되죠. 보는 함수. 이미지를 실제로 시각까지 보는 함수.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 4장만 보는 게 되겠죠. 이 터 함수가 있으니까 숫자는 조금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09, 뭐 3, 4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맥스풀링은 우리가 알고 있죠? 사이즈를 줄이는 거. 여기서 제일 큰 거, 여기서 제일 큰 거, 여기서 제일 큰 거, 여기서 제일 큰 거를 적용을 해서 크기를 줄이는 거. 네, 지금 2 곱하기 2 필터를 사용했다고 나오고 스트라이드 2, 곱폭이 2다. 그 다음에 오늘 VGG네 다뤄봤던 건데 신경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토 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신경망 구성이 좀 달라지는데 기본적인 이제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fully connected layer라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 자꾸 설명을 드리고 이 그림을 좀 무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그대로 신경망을 구성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같이 볼게요. 신경망은 넷이라는 클래스로 구성을 해놨고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의 모듈을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 클래스에 있던 이 모듈에 있는 것들은 다 이니스를 축소화를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셀프는 이걸 만든 객체를 의미하니까 컨버전 1이니까 첫 번째를 얘기하는 거죠. 컨버전이니까 레이어를 늘리는 거가 되겠죠. 이제 앞에 오는 걸 좀 인지하를 좀 제가 잘 적어놓긴 했는데 그럼 될 것 같아요. 입력은 채널 하나다. 그렇죠? 우리 지금 1에 28, 28 이걸 받고 있잖아요. 채널 정보 1 그리고 출력은 6으로 하겠다는 얘기 됐고요. 여기에는 3은 3 곱하기 3 커널 이거는 디폴트 사이즈였죠.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디폴트가 있네. 우리 컨버전 2D는 레이어를 늘리는 거죠. 레이어, 채널을 늘리는 거. 두 번째 컨버전 2D는 6개. 여기 보면 뒤로 6개가 쌓인 거 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렇죠? 6개가 돼 있고 출력은 16개, 16으로 하겠다. 그리고 커널 사이즈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F1, F2, F3라고 이어져 있는 부분이 위에서 말하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말한다고 보면 돼요, 여기. 지금 풀리 쭉 퍼진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 120이라고 나와 있는 거가 우리의 그 뉴런 수, 유닛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20개, 그 다음에 84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엠리스트 데이터셋이니까 10개가 나와야 되죠. 요게 커넥티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에서 84. 그러니까 120개에서 우수한 특성들을 골라가지고 줄여주는 거죠. 특성을 줄여줘야 되니까. 여기에 16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한 거는 우리 여기 앞핀 변화는 공식이에요. 앞핀 변화 공식.
그래서 5 곱하기 5는 이미지 차원을 얘기하고 있고 16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출력이 16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곱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함수화를 시켜놨는데 여기서 이제 forward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컨볼루션 2D는 컨볼루션 2D를 한 다음에 맥스 풀링을 했었죠. 맥스 풀링은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컨볼루션 처음에 한번 하고 맥스 풀링하고 활성함수 렐루를 지정하는 거. 그래서 약간 텐서플로우랑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클래스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지만 호출은 여기서 하니까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서도 컨볼루션 2D하고 여기서 맥스 풀링을 적용하고 렐루 함수로 활성함수 적용하는 거. 여기는 이제 2 곱하기가 나왔는데 다음에 할 때는 하나의 숫자만을 특정해서 제곱변하겠다 뭐 이런 표시가 있어서 여기는 지금 2 곱하기 2가 2,2가 나왔는데 여기 2 하나만 남은 거 볼 수 있고 여기서는 x표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이제 배치를 빼고 얘기하는 거니까 층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층에서 레이어가 있으면 마지막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얘를 넘플랫 피처라는 밑에 있는 함수를 콜해서 평탄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치 차원을 제외하고 모든 차원을 평탄화, 플랫하게 만드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평탄하고 렐루를 적용하고 평탄하고 렐루 적용하고 마지막에 P3 10개고 받아서 마지막에 X를 리턴한다. forward 함수를 별도로 구현한 거고요. 여기서는 아까 배치 차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평탄화한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사이즈를 구해서 곱해주는 게 되겠죠. 곱해야지 이제 평탄화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얘를 리턴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net이라는 변수의 위에 클래스를 초기화시켜줬으니까 net이라는 함수는 여 클래스의 객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신경망 객체가 된 거죠. 프린트해서 찍어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마지막에 아웃풋 피처가 10개로 되어 있고 인풋, 아웃풋, 인풋, 아웃풋, 인풋, 아웃풋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머리랑 비슷한 거죠, 서머리랑.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를 보면 뭐 리스트로 해서 4개 파라미터 불러오는 거 크기를 구해봤더니 10개가 돼 있고 첫 번째 거의 사이즈를 구해봤더니 0에 133이 돼 있더라. 토치 사이즈가.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포워드 값, 배치 사이즈, 채널, 하이트, 위드. 그래서 인풋에 넣어놓고 얘를 테스트 해본 거. 포워드 값을 확인해 봤더니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는 뭐 우리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라고 나왔고 여기는 예측값에 로그 치어인 게 교체 크로스 엔트로피다라고 나오고 이거 잠깐만 보고 갈게요. 러닝 레이트는 한 번에 얼마나 볼 것이면 학습률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라디언트는 기울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기울기가 크면은 양수이면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해야 되고 마이너스면 양수 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조금 의역을 해보면 뜨거운 물이 나오면 차가운 물을 트는 거고 차가운 물이 나오면 뜨거운 물을 트는 거. 그걸 얘기하는 부분. SGD는 우리 확률적 정사광법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매번 실행할 때마다 기울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어느 부분, 일정한 선택된 부분마다 바꾸는 방법이다. 모멘텀은 관성을 이야기했고 이전 방향을 참고해서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만 수정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이전 그레디언트의 가정평균을 활용해서
0보다 크면은 최저가를 적용하고 일반적으로는 0.9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지정되어 있는 값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LR이라는 게 러닝 레이트를 줄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얘도 너무 작으면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이걸 살펴보고. 옵티마이저 정의해줘야 되죠. 지금 모델 신경망을 만들었으니까. 백엔드에서는 옵티마이저를 수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만들어주고 옵티마이저는 SGD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바꿔보시면 되겠죠. 근데 왜 다 옵티마이저까지 구성을 다 했고 이제는 학습만 시키면 되겠죠. 학습할 때 원리 맨 처음에는 그라디언트 초기화 로스 계산하고 백워드에서는 기울기 계산하겠죠. 계속 순간 기울기 계산하게 되고 어느 정도 계산하게 되면 그 어떤 스텝 단위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순서로 학습을 시키면 되겠고요. 로더의 크기니까 우리 데이터셋을 배치 사이즈에 나눈 값이 되겠죠. 정리까지 해주고 여기서는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두 번만 포문으로 돌려서 학습을 시킨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위에서 있는 거대로 초기화 분실함수를 영어로 초기화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로더에서 운영 레이트 보면 469개로 지금 사이즈가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인업 레이트로 받아가지고 인풋 랍에 들어있을 거고 옵티마이저도 지금 초기화 이거 말하는 거죠. 가중치의 그라디언트 제일 처음에는 초기화 시켜놔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여기서 신경망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거죠. 넣고 나서 로스 계산해줘야 되고 로스나 크리티컬 로스 함수는 코센트그 로스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로스가 계산이 되면은 순간 기록을 계산해야 되니까 백워드라는 함수를 작동시키고요. 작동을 하게 되면 옵티마이저를 이제 계속 갱신해 줘야 되니까 스텝 단위로 갱신해 되면은 이렇게 학습에 대한 메커니즘은 끝난 게 되겠고요. 밑에는 우리 로스를 찍어야 되니까 단위별로 계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터레이터 지금 100을 주고 100마다 분실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두 번밖에 안 돌기 때문에 금방 수행이 되겠죠. 에포크 1 지금 CPU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1에포크 돌았고 보면은 딱 그 한 스텝 돌면은 돌고 나서 여기를 초기화시키는 걸 볼 수 있죠. 로스를. 왜냐면은 영어를 초기화시켜놔야 다음 데이터셋 스텝에 관해서 로스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보니까 점점 낮아지고 있고 지금 2F밖에 안 돌렸기 때문에 1.49 정도가 나왔다. 정상적으로 학습은 되고 있다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모델 파일을 저장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이토치기 때문에 확장자는 이런 식으로 pth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되겠고 나중에 이런 파일 보시게 되면 얘는 파이토치 프레임워크에서 만든 학습 모델 파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구문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여기에서 생성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토치의 세이브. 여기 보면 스테이트 딕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테이트 딕트는 학습을 할 때 어떤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웨이트랑 편향의 정보까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토치 세이브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스테이트 딕트라고 하면은 어느 그런 속성 정보까지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키텍처 정보까지 다 들어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로드를 할 때 이렇게 학습된 아키텍처에 맞지 않으면은 내가 실행이 안 되겠죠.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경망 구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학습하는 파일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뭐 어떤 로컬에서 AI 서비스를 할 때 얘를 이제 돌릴 수가 있잖아요. 학습한 걸 이용할 때. 우리 저번 시간에 요로 했듯이. 이제 아키텍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 맞지 않으면, 뭐 구조가 안 맞는다 이런 에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넷을 만들어 놓고, 로드를 한 거죠. 지금 한 거, 이 파일을. 지금 만든 구조들을 로드를 한 거니까, 모든 키가 성공적으로 매치됐다. 그러니까 아키식 정보가 다 맞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파라미터를 확인해 보고, 조금 옛날하고 모양이 바뀌었네요. 좀 특이 나오는데, 업데이트 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하네. 마찬가지로 이번엔 테스트 로더, 테스트 데이터를 꺼내서 눈으로 해보고요. 1812가 나왔네요. 여기에다가 신경망에 넣어주면 되겠죠. 테스트 데이터 넣어주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지금 이렇게 뭐 언더바를 하나 받아놓고 예측값 나왔어요. 예측. 지금 인다시스만 뽑아왔다고 해요. 지금 뭘로 예측했는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지금 0번은 얘는 지금 뭐 0번은 텐서값이 되겠죠. 텐서값. 1번은 지금 인다이스만 가져온 거니까. 지금 뭐 181 예측한 것들을 보여주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위에 거를 어떻게 예측했는지 이걸 이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 함수를 통해서 탭 키우로 구분을 해가지고 실행 시켜봤더니 1812가 나왔어요. 1812 맞죠? 제대로 테스트 셋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예측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거는 우리 어큐러시 측정하기 위해서 근데 두 번밖에 학습을 안 했으니까 아마 어큐러시는 높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EF4 정도 하니까 어큐러시는 75 정도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똑같고 여기만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만 런타임은 T4로 할게요. 저는 L4로 하니까 자꾸 너무 세션이 끊겨가지고 T4로 해놓고 세션이 아마 초기화 된다고 나오면 모드를 바꿔쓰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GPU도 수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만 볼게요. 일단은 지금 상태의 변수들이 초기화 됐으니까 라이브러리부터 다시 임포트를 해줘야 되고요. 임포트를 해줬고 그 다음에 GPU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보면 토치 안에 CUDA is available 함수 호출해서 눌러보면 GPU가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true라고 리턴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 환경에서 콜앱을 이용해서 잘 되는 거고 여러분들 로컬에서 하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설정이 그렇게 이제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윈도우 같은 경우는 더 조금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이런 걸 순간중간에 확인하셔서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지금 토치가 설정이 안 됐다는 거야. 토치에서. 그러니까 파이토치에서 GPU를 활용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UDA라고 되어 있으니까 GPU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데이터셋도 다시 다 다운받고 해야 되겠죠? 데이터는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 초기화가 된 것 같은데 다운받고 전 처리하고 일단 세트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로드에 넣어줬죠. 세트 로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GPU니까 CUDA로 보낼 때는 이렇게 투 디바이스만 쓰면 돼요. 투 디바이스.
그러니까 기존의 신경망을 위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 코드는 지금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신경망에 있는 데이터들만 우리가 쿠다로 보내겠다. 좀 에러가 되나? 이거는 아마 넷넷을 신경망을 가져와야 될 것 같네요. 복사를 해야 되면.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여기 넣어줘야 되고, 구성을 해주고,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얘를 쿠다로 보내주고요.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여기 또 실행을 하면 이제 또 쿠다로 안 보내지게 되는 거죠. 아니면 신경만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실함수랑 옵티마이저 정의해주고, 이번에는 5번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셋을 이렇게 쿠다로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만 달라요. 이 부분만. 원래는 그냥 데이터였는데, 데이터에 0, 2디바이스, 데이터 1, 2디바이스. 각각 쿠다로 보내줘다는 이 두 부분만 다릅니다. CPU하고 GPU 처리할 때. GPU로 하니까 확실히 엄청 빠르죠, 속도가. 요거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이걸 다 실행을 안 시켜야 되고. 이거는 필요가 없죠? 잘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어큐러시까지 찍어보면은, 간단하죠? 파이토치도 저렇게 데이터셋 로드하고 신경망 만들고, 학습시키고, 어큐러시 찍어보는 거. 지금 5번 학습을 했는데 93 정도가 나왔네요. 2번 했을 때 75인데 5번 했을 때 이 정도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나온 거 볼 수 있죠. 사실 여기 이 주피터에서 부족한 거는 조금 시각화하는 부분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데 그런 것들도 좀 추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걸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엠리스 데이터 셋이었잖아요. 우리 여기 보면은 파이토치 사이파 버전이 있어요. 컨트롤 클릭해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사실 코드가 다 나와 있어요. 튜토리얼이라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엠리스트 데이터셋으로 한 거를 지금 사이파 10으로 해서 중요한 거는 사이파 10으로 하고 중요한 거는 GPU를 활용해서 해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학습에서 F코스는 본인이 원하는 걸로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하면 시각화 부분도 좀 수반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왜냐면 CM의 근본이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제 프레임워크만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사이트 튜토리얼 그리고 이제 파이토치 관련된 것들을 많이 다룰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게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기 신경망을 다 나와 있죠. 튜토리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엠리스트로 했던 거를 이걸로 바꿔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거를 다 복사해서 테스트 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이 정도를 한번 해보세요. 조금 있다가는 이것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이토치
토치랑 토치 비전, 트랜스폼 가져오고요.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각 이제 채널별로 노멀라이징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평균을 0.5, 그 다음에 편집표차도 0.5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는 배치 사이즈를 조금 사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튜토리얼에 있는 그대로 적용한 부분이에요. 사이파 10, 사이파 10 자료를 가져오고, 루트 경로, 트랜셋 자료가 없으니까 다운로드 옵션 틀어주고, 여기는 이제 붙여놨죠. 데이터셋이랑 로더랑 같이. 그래서 이거는 구현하기 따라 뭐 자유겠죠. 근데 조금 코드를 줄이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고, 클래시스로 해서 클래스를 명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클래스가 되고, 이걸 라벨링을 하면 여기가 이제 0번부터 되겠죠. 플레인이 0번이고 카가 1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추가가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멀라이즈를 해제시켜주고 넘파이로 불러서 다시 원본을 띄워주기 위한 imshow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준 거고요. 이터레이터로 반복자에 담아준 다음에 넘기면은 이미지와 라벨스가 들어가게 되겠죠. 모든 데이터셋 크기에 맞게. 데이터셋 크기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할 듯 합니다. 데이터셋 크기. 지금 이게 로드가 안 됐죠?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애초에 정답을 적어놨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허질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좋지가 않죠, 일단. 잘 보시면 이거는 인간의 눈으로 봐도 뭐 비행기 모양인 것 같고, 사실 이걸 안 보고 보면 모르겠어요. 원본의 사용도 그대로 표현한 건데 허질이 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얘는 5만만 엠리스 데이터셋보다 10,000개 정도가 작네요. 그렇죠? 데이터셋이 구성되어 있고, 쉐이프가 쉐이프 찍어보는 게 영번만 풀 액체 지금 튜플 언패킹을 해야 되네요. 이거 봐야 되겠고, 지금은 이제 이 데이터셋 사이파 데이터셋에 맞게끔 지금 나와 있어요. hin경망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림으로 좀 보면 여기 있던 게 아까 채널이라고 했죠. 지금은 엠리스트는 컬러가 아니었지만 사이파 같은 경우는 컬러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RGB 3개의 채널이 존재를 할 거고요. 이거는 출력 얘기하는 거예요. 출력. 그리고 커널 사이즈가 여기는 5 곱하기 5로 되어 있다. 되어 있고, 여기는 조금 직관적으로 밑에 이제 풀링을 이렇게 구현해 놨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텐서플로우에서 했던 것처럼 컨버전 2D하고 맥스플링, 컨버전 2D, 맥스플링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맥스플링의 사이즈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6개로 필터가 늘어났고 출력 16개. 이 부분은 똑같죠? 이 부분이 아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말씀드렸어요. FC1, 2, 3라고 해서 완전 연결층이 된다. 얘도 지금 클래스가 어쨌든 10개니까 나중에는 10으로 출력이 되는 부분이고요. 포워드에서는 각자 활성함수를 지정해 준 부분이 되겠고, 여기도 마지막 배치 사이즈 층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를 플랫은 표준 부분, 곱하게 되면은 1차원으로 펴지겠죠. 각각 층에다가도
멜로 함수를 적용했고 마지막에 fh3로 출력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거보다 더 심플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봐도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구현을 했고 위에 거 똑같습니다. 똑같이 신경막 구성을 했고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 CPU 모드를 안 쓰고 GPU 모드로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여기 신경망을 to device로 해서 GPU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엔트로피 로스랑 SGD로 똑같이 활동을 해놓고 EFO크를 통해서 초기화 시켜놓고 이 부분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인풋이랑 라벨 각각 GPU로 보내주고요. 그라디언트 초기화 시켜놓고 이 부분은 튜토리얼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구사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순접과 역접한 한 다음에 옵티마이저 최적화한다는 얘기는 최적화한 다음에 다시 초기화 시켜주는 거죠. 갱신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2000으로 이터레이트로 2000으로 줘서 매번 2000 배치 사이즈의 로그를 찍어라. 그래서 2000 배치 사이즈마다 손실함수가 나오고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 보니까 학습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번밖에 안 줬는데 그 다음에 이 파일명으로 모델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와 편향까지 포함해서 아키텍처를 포함해서 저장한다. 스테이트 딕트 옵션.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테스트 데이터도 넣어주고요. 테스트 데이터의 앞부분 4개를 뜯어서 본 부분, 그래서 cat, ship, play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거는 정답지를 얘기해요. 정답지. 그 다음에 로드, 아까 우리 만들어낸 모델 로드를 했더니 모든 키가 정상적으로 매치됐다. 그러니까 아키텍처가 일치한다 라고 해서 테스트 셋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장 확률이 높은 걸로 정답을 뽑아왔어요. 이거랑 일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얘랑 얘는 조금 다르게 나왔죠. 이것도 다르게 나왔고. 그래서 뭐 약간 오답이 생길 수도 있다. 사실 눈으로 봐도 조금 형태가 애매모호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테스트에 대해서 정확도를 측정한 부분 2번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54%로 굉장히 적게 나왔고요. 여기 보면 가장 높은 값을 갖는 거를 분류로 선택한다. 가장 높은 거에 대한 클래스 네임을 출력한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젝트 예측한 걸 합계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요소를 리턴해 주겠다. 그걸 계산해 봤더니 총 54% 정도로 낮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각 클래스 네임별로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세트 자료를 만들었죠. 클래스 네임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 쿠다로 보내주고, 여기는 집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매핑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각 라벨에 맞는 거, 각 라벨별로 계산을 하겠다, 억스러시를. 그래서 각 라벨별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여기 뭐 카 같은 경우는 좀 높게 나오긴 하지만, 그렇죠. 이런 거는 원래 이제 원본 데이터셋,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데이터셋이 몇 개씩 분포가 되는지 일단 확인하는 게 좋을 건데, 이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내장 데이터셋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데이터셋이 좀 균등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봤더니 좀 낮은 거만, 제일 낮은 거는 지금 버드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파도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어차피 지금 CNN의 연장선이니까 미술 관리의 분류 보도록 할게요. 전에 과제로 내드렸던 거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는 조건이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뭐 머신러닝이 안 나오겠죠. 이미지 문제니까 딥러닝을 활용을 할 텐데,
생각을 해가지고 시퀀셜로 만들 것이냐, CNN으로 만들 것이냐, 전위학습으로 만들 것이냐. 전위학습을 허용을 해준다고 하면 전위학습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성능이 제일 좋게 나온다. 이런 거 말씀드렸었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둘이 혼용해 쓸 수가 있으니까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코드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각종 라이브러리들이 임포트가 되어 있고, 제너레이터. 이거는 약간 파이토치에서 사용했던 데이터 로더를 여기서는 제너레이터라는 것을 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구성된 라이브러리 되어 있고, 내가 필요한 거는 여기 추가적으로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you can import other library if you want. 누가 원하면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추가로 해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만약에 또 텐서플로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설치가 해라. 로컬에서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여기는 do not modify this part. 그러면은 뭐 랜덤 시드, 그 다음에 또 환경 설정하는 부분, 시드 다 있고, 그다음에 백엔드 케어스를 백엔드로 활용을 하겠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션 정보에 관련된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건드리지 말라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이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겠죠. 그럼 이제 아티스트 정보, 여기는 우리 저번에 잠깐 봤지만 뭐 피카소 등등등 화가 작품들이 있고 그 화가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 CSV 파일이었어요. 잠깐 좀 읽어볼까요? 또 아티스트 저기 데이터 찾아야 되겠네. 하드에 여기 없네요. 잠시만요. 그래가지고 뭐 인덱스, 뭐 아이디가 나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화가들이 나와 있고, 뭐 페인팅스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어떤 파일이겠죠. 라벨이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일단은 이렇게 살펴보고. 일단 그 파일을 아티스트라는 걸 가져온 다음에요. 여기서 지금 페인팅스라는 걸 보면 페인팅스 여기죠 여기 뭐 바로 7 이런 정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여기 어센딩은 first로 해서 저걸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시켜 놓고요. 어센딩이 first니까 뭐 내림차순 정렬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티스트 페인팅 0보다 이상인 거만 골라서 리셋을 하겠다. SNS는 인덱스를 조정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티스트 탑에서 네임하고 페인팅 다 필요 없고 네임하고 페인팅만 대괄호 2개니까 열로 지정을 해서 일단 아티스트 탑이라는 거에 담아놓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네임 중에 뭐 듀러인가요? 듀러 보면은 여기 이런 문자들이 있죠. 이런 거에는 요거는 공백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인티저 로케이션으로 사행 명렬 업데이트 네임을 집어넣겠다라는 얘기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궁금하시면은 찍어서 여기서 열어봐도 되겠죠. 지금 판다성트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에서 이미지 dir, 이미지 디렉토리를 여기 저장을 해주고요. 그럼 이제 이 밑에는 화가의 이름 폴더별로, 그렇죠? 화가 이름 폴더별로 여기에 이제 JPG 파일들이 쭉 있겠죠. 클래시피케이션은 폴더를 기반으로 분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디렉토리로 접근해야 된다. 이 사실이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빈 곳이 있으면 얘를 이걸 대체하겠다는 얘기 되겠죠. 이름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아티스트 탑 네임에서 이거 이미지에서 네임으로 받아서 뭐 찾으면은 디렉토리랑 이름 그 밖에는 디렉토리 이름 출력해라. 찾은 것들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11개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가 되겠죠. 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코드들이에요. 그래서 경로는 지금 이렇게 되고, 뭐, 고, 에드가, 뭐, 피카소, 이런 식으로 유명한 화가들이 이렇게 폴더로 돼 있고, 안에 이제는 이 폴더 안에는 이 화가가 그린 작품들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 폴더를 학습시키면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겠죠. 배치 사이즈랑 이미지, 높이, 위드. 그러니까 이거 기본 사이즈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원본이 아마 이 사이즈로 정확히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 픽스를 해주고요. 배치 사이즈 픽스를 해주고 쉐이프를 지정을 해줍니다. 제가 튜플로 감싸버렸죠. 튜플로 감쌌으니까 180에 180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주고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 탑 네임 쉐이프 0번 이거는 클래스가 담겨있는 클래스가 어디 있었죠? 여기 없어.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아티스트 탑. 여기 있겠죠. 아티스트 탑. 요 네임에 있는 걸로 그대로 해서 개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는 뭐 11개겠죠. 그 다음에 클래시스 이 자체는 이제 화가 이름을 to 리스트 형태를 보낸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되어 있고 화가 이름이 순서대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인 전 처리는 완료가 됐고 제너레이트를 통해서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본 트레인 셋에서 20%는 밸리데이션 셋으로 분류를 해준다는 옵션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디렉토리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디렉토리 이름을 가져오고 모드는 카테고리컬 범주 분류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타겟 사이즈 바꿔주고요. 배치는 배치 서브셋, 위셋은 트레이셋, 밑에는 밸리데이션 셋 셔플 옵션 2개 주고요. 클래스는 아까 트리스트 작가 이름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트레인 제너레이터와 밸리데이션 제너레이터 2개를 분류해주고요. 밑에는 대문자로 스텝 사이즈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출력해 있는 결과를 보니까 그 폴더 밑에서 이 정도의 이미지를 찾았고요. 개수는 11, 11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96 그리고 밸리데이션 셋은 23으로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에 이제 쉐입을 찍어봤더니 요거는 이제 배치 사이즈가 될 거고요. 하이트, 위드 이거는 채널이 되겠죠, 채널. 지금 칼라 이미지가 들어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라벨지는 배치 사이즈에 맞게 이 작품이 누구의 작품인가를 알아야 되니까 11개의 열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내가 이제 만든 모델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내해드린 대로 여기서 골라서 하면 되는데 일단은 전에 제가 이제 2개를 딴 것도 한 게 있는데 그 파일을 제가 빼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전이학습을 하기 위해서 VGG16 모델을 간단하게 가져와서 전이학습을 시켰습니다. 요거는 지금 원래 위에 있던 건데 다시 한번 정의를 시켜준 거고요. 그래서 모델 불러오는 거는 간단합니다. 정리학습은 VG16이라고 만들어주면 돼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로드를 했기 때문에 타스크로에서 웨이트는 우리 보통 이미지넷이랑 분류 문제니까 임시넷 그 다음에 쉐이프랑 채널 쉐이프는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퀀셜로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에 베이스 모델 집어넣어주고 플렉트 그 다음에 밀집층 만들어주고 활성함수 렐로 드랍아웃 한번 걸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데이터셋 분류 문제니까 마지막 층에 활성함수 소프트픽스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거기서 이제 프로버빌리티가 가장 높은 거를 정답으로 예측하면 되니까요.
다음에 가중치는 동결해서 학습되지 않도록 이렇게 픽스를 시켜놨습니다. 옵티마이저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아담을 사용한다고 했고, 분신합수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분류 문제니까 지정을 하고, 매트릭스는 어큐러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구성해놓고, 모델 서머리로 확인해봤죠. 그래서 열 각기로 된 걸 확인했고, 이거는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플래트난 게 되는 거고, 이거는 똑같이 우리 필터, 여기는 지금 아예 펑셔널 모델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학습 패스 지정해주고, 제너레이터, 모델 핏 제너레이터에 넣어준 다음에, 트레인 셋 넣어주고요. 배치 사이즈, 밸리데이션 셋, 각각 사이즈 지정해주면은, 트레이닝 완료가 되고, 어큐러시는 지금 20번밖에 돌리진 않았지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로스가, 밸리데이션 로스가, 그래도 지금 이미 과적합이 좀 일어나고 있죠. 여기서부터, 3회 포크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러면은 여기서부터 신경망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어큐러시도 상당히 낮게 나오는데, 그렇죠? 밸리데이션 로스도 3회 포크에서부터 약간 과적합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모델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히스토리 변수에 접근을 해가지고 시각화하는 코드요. 저거 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봤더니 밸리데이션을 보면 그렇죠.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낮아지는 구간도 있고, 근데 지금 손실합수 같은 경우에도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모델을 다시 구성하거나 아니면 그걸 더 늘려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저장하는 부분, 아까 모델 파일 저장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테스트 셋 관한 부분이니까 다 똑같겠죠? 다 똑같고, 이 부분, 그 다음에 이미지, 이 부분 말고는 다 똑같겠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왜 영어로 넣어? 이건 다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셀스색 이미지 개수는 220장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다시 돌려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여기 또 돼 있네요. 여기 위에를 제가 수정한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위에 만들어 놓은 모델, 학습한 거, 로드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요. 테스트를 가져와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이미지를 이렇게 출력을 해본 거고요. 이걸 이제 뭘로 예측했는지 보기 위해서 찍어본 건데, 완성된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레인셋은 모델까지 학습하는 거 완료를 했는데, 테스트에 대한 부분은 조금 빠져 있다. 그래서 조금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으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유형, 이 유형은 데이터 분석가를 지원하시면 무조건 나옵니다. CNN이나 가는 딥러닝에도 필수기 때문에 특히 CNN 관련된 문제, 보통 분류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신경망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조금 빼놓은 게 몇 개가 있어요. 그거를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전 처리할 때 정교화를 제가 안 했죠. 이런 코드를 삽입하시면은 확실히 성능이 더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뭐 어큐러시랑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 횟수를 좀 더 늘려보셔도 되고. 그래서 지금 드린 소스를 좀 기반으로 해서 한번 각 유형별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이 학습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데이터셋 그대로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신경망 설계하는 것보다 조금 나는 육안으로 조금 AI 처리 기술을 활용을 하고 싶다. 욜로 8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활용해가지고 측정해봐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해봤는데, 높게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F코스 높게 하진 않았지만, 전에 테스트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문제는 모델을 얼마나 설계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만약 나오게 되면 어큐러시가 높은 사람이 우수한 점수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를 조금 모델을 조정해 본다든지 정교화를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기법을 적용을 해서 평균적인 어큐러시를 조금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실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다양한 기법을 적용해서 풀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좀 해서 오늘은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하기에는 너무 지금 오늘 한 게 많아가지고 더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요거 좀 위주로 해서 요거를 조금 마스터하는 걸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요거를 실습하시면 되겠습니다.